리아 오늘 날짜 2026년 4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달의 얽기가 나왔다고 하니 쓱 들어가서 받고 쓱 나올 겁니다. 과연 지난 구장 이후로 거미집 이후로 뭔 일이 어떻게 났는가 확인을 좀 해보러 가야겠어. 가봅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마 더빙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저씨의 기분 나쁜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갑시다. 장례식? 죽은 사람이 워낙에 많긴 했으니까 장례식 할만하다 싶긴 하네요. 오늘 마튼을 비롯한 LC 연구원들의 장례식이 열렸다. 수감자들과 함께 도시를 기행하며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경험은 없었기에 조금 낯선 감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는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몇몇 수감자들이 장례 절차나 예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메르소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다. 예의를 표할 수 있다면 세세한 손동작은 중요하지 않다. 저기 이건 어디에 두면 돼? 우측 방향 세 번째 기둥아래. 번잡스럽군. 엄숙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안내는 그새 까먹은 건가? 이해 좀 해줘. 장례 같은 거 거의 참석해 본 적 없거든. 그래서 매뉴얼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밑줄까지 쳐줬는데 또 매뉴얼을 보았느냐. 이스 마에라. 미안해 이스. 30페이지 넘어가니까 읽기가 힘들더라고. 분명 수감자 전원 장례식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T사에서 그 흉흉한 저택을 방문했을 때 말이다. 그 히스클리프 군의 저택에서 일어난 주인 없는 장례식을 말하는 것인가? 주인이 없었으면 매우 피앞에 공증까지 세워서 소유권 분쟁을 펼칠 이유도 없었겠죠. 제가 내내 말했지만 그건 단순히 가문 불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무명처리라. 상황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겠네만 적어도 이름 정도라도 알 수 있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은 남는다네. 이름은 캐서린의 장례식이었지. 관련된 지역신문을 과거 5년치를 탐독했습니다만 그런 이름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님. 됐어 시계대가리. 너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냐. 황금가지의 영향이겠지. 어느새부터인가 다들 이상한 이야기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겪은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황금가지는 그 저택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넬린 헤르만의 꼬드김에 넘어가 황금가지를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꾸몄으며 린턴의 실험은 죽은 동생을 위한 연구였던가. 돈키호테부터 파우스트까지 똑같이 이상한 기억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나선 나와 히스클리프는 서로 기억만 가끔 확인할 뿐 수감자들의 기억을 바로잡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캐서린과 엮여있던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황금빛으로 위조된 이야기로 덧칠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아무튼 그땐 뭐라고 할까 애도를 표할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히스클리프 씨는 길길이 날뛰지 힌들리라는 사람은 유언 집행을 방해하지. 장례식이란 건 원래 그런 식인가 싶었는데 역시 평범한 건 아니었던 거지? 아니요, 제대로 장례 절차를 거치는 곳이 더 드물 것 같아요. 저도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긴 했지만 그럴싸한 걸 본 적은 없었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관도 준비하고 유언 낭독도 있고 어쩌면 절차가 있는 척이라도 했으니 워더링 하이츠가 그럴싸한 편이었을지도요. 아무래도 도시에선 장례식 자체가 평범한 일은 아닌 모양이다. 이 도시라는 곳은 기술이 이제 도덕보다 좀 앞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가치가 자본보다 밑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례식 자체를 하지 않는 문화는 오히려 현대에 와가지고 저희도 요즘 사람 죽고 나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곳에서도 장례라는 건 꽤 이곳에서도 장례라는 건 꽤 사치스러운 문화일세. 누군가 죽었다고 휴가를 선뜻 내어줄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주거 공간으로 이용할 만한 땅 자체가 워낙 원체 비싸기도 하지.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는데? 이 와중에 한테 째깍 소리 넣어놓은 거 보소.
우리는 그냥 죽은 자리에 놔뒀어. 그러다 눈 뜨고 일어나면 시체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지. 아, 청소부가 있구나. 괜히 없는 돈 끌어모아다 어디 묻어뒀는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곤란하잖냐. 소문? 돈 되는 게 같이 묻혔다느니 팔아나가 고급 의체라느니 뭐 그런 것들. 죽어서까지 편히 쉬질 못하는 꼬라지를 보는 것보단 그냥 놔두는 게 낫지. 묻을 방이 있는 분들은 묻어주는 편이었어요. 물론 묻을 방을 제적일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그 말에 호에마임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다 무의미한 짓이라네. 죽은 자를 위로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산자에게 변명거리 하나 쥐어주기 위해 이만한 돈을 태우는 것일 뿐이지. 호에마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심정인 걸까? 떨군 고개로는 표정을 알아볼 수 없어 추측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장례식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짧은 묵념과 더 짧은 이별의 문장들.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은 알리사까지 참여해 마지막 조의를 피하고 나서야 관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마튼과 연구원들의 죽음이 완전한 끝을 맺었다.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아, 그레고르가 안정되기 전까지 남아있을 거야. 그레고르 씨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머물 예정이라 하시네요. 아하. 변신 이후 쓰러진 그레고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다. 호에마임은 진단 후에 몸 상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주긴 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심리 진단 결과도 보여주며 당분간 전투 수행은 어려울 것이란 말도 더해주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분간 떠나진 않으시겠네요. 그럼 싱클레어 씨 저희 부서에서 잠시 그럼 싱클레어 씨 좀 저희 부서에서 잠시 데려가도 되겠죠? 에. 저를요? 네, 싱클레어 씨에게 발현된 표제에 대해 조사하고 싶다는 것 같아서요. 뭐 상부에서 이미 승인한 거라 허락보다는 통보에 가깝긴 한데요. 네? 조사요? 무슨... 간단한 생체 실험일 뿐이야. 진정하게. 생체! 말을 그렇게... 단순히 피부 체크라거나 상담을 할 뿐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물론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방식도... 허락 안 할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꽤 적극적으로 연구 및 관찰 요청을 보냈다네. LCA의 거울 세계 관측 부서에서 자기들이 먼저 조사해보겠다고 한 걸 팀장님이 겨우 막아주셨죠. 하하. 거기로 갔으면 몇 달은 자꾸 안 보내줬을걸요. 그러니까 협조... 아, 마침 부서원들이 나왔네요. 애들을 마친 연구원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걸 본 알리사드는 손을 몇 번 휘저기더니 순식간에 싱클레어를 포위하듯 둘러쌌다. 자, 잠시만요. 제발로 걸어갈 테니까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그 외계인 납치자리라고 있거든요. 조그만한 외계인 양쪽에서 요원들이 팔 잡고서 걸어가는 거. 알겠어요. 힘내 싱클레어. 이 시계 대가리 된다는 게 버는 거밖에 알 수 없다. 째깍. 쩔쩔매는 목소리를 들으며 싱클레어에게 마음속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넌 같이 안 가냐? 아, 저는 다시 장기치료실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저는 제가 연구를 제일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유급병가가 연구보다 조금 더 좋지 뭐예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두게. 아마도 올해 우리 부서에서 신청할 모든 연차 신청의 결과는 만료일 테니. 하긴 평범한 회사라면 1년에 일주일 이상 쉬기 힘든 게 사실이죠. 터덜터덜 힘없는 걸음으로 알리사가 떠나자마자 싱클레어는 사라지듯 연구원들에게 들려 사라졌다. 그럼 저희도 슬슬... 오, 다들 일이 있는 거야? 아, 저는 그레고르 씨가 걱정돼서 찾아가 보려고요. 뭐냐, 일일 도와주겠다고 한 게 있어서 가봐야 돼. 전 싱클레어 씨 따라가서 좀 쉬려고요. 혹시 선 넘은 실험 같은 게 있으면 말리기도 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단테. LC에 머문 동안 각자 도와준 일이 있는지 저마다 다른 이유를 말하며 수감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다들 바쁘네.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건 연신 남패를 피워내는 로슈와 그새 사라진 베스파의 흔적을 수소문하고 있는 돈키호테, 그리고 멀뚱멀뚱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파우스트뿐이었다. 계절 샤프트에 접속하고 있는 걸려나?
한가해 보이는군 관리자. 이제 나는 뭘 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이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하던 호에마임이 일을 끝마쳤는지 내게로 걸어왔다. 마침 자네와 수감자 로슈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잘 됐어. 잠시 시간 좀 비워주게나. 부탁할 일? 일이 뭐지? 라고 시대가 되묻는군. 내 말은 로슈가 통역했다. 통역은 다른 사람 구해보려고 쏘아붙이던 로슈가 웬일로 나서준 건 고맙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가? 통역이 필요한 말을 통역이 필요한 말로 통역해주는 건 제법 신선했네. 통역이 필요한 말을 통역이 필요한 말로 통역해주는 건 제법 신선했네. 아무래도 사람이 더 필요하겠군. 호에마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괜찮은 생각이 났다는 듯 LCCA 직원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누군가를 불러세웠다. 차례들이 부르면 누가 안 듣는 건가? 잘 듣게 파가지 머리에. 거기 전에 자네도 이쪽으로 오게. 모잉 폰인 말한 겐가? 돈키호테에게 붙잡혀 베스파의 행방을 취재하던 LCCA 인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그래,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네. 하지만 폰이는 아직 노란 작살날이와 대화할 것이 아직. 기사도 정신을 중시하는 자네가 이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진 않을 테지. 아직. 조수꾼과 그분이 필요하니 자네는 2억 원으로 가면 되겠어. 조수 2호란 뜻일세. 남아있긴 하지만 곤란에 처한 자를 외면할 수 없겠지. 그래서 본인이 뭘 도우면 되는 건가? 아무래도 관리자의 번역을 4번 수감자에게 맡기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군. 그러니 관리자가 하는 말을 내게 전해주게. 오, 어렵지 않은 일이로군. 하지만 일이 무엇인지는 본인도 모른지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니. 수감자 로슈가 아니라 관리자가 한 말을.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네요. 자네에겐 질문하지 않았네만 지금 상황에서 반가운 오지랖이 아닐 수 없군. 옆에 파우스트가 굳이 있는데 얘한테 물어보긴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 호행과 파웅은 오늘도 사이가 안 좋다. 비합리적인 일선과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차마 지켜만 보지 못했을 뿐이죠. 파우스트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음험한 계획을 짠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음험한 계획을 짰다. 음험하고 사랑스러운 호행이라니 정말 참을 수 없구만. 아무튼 관리자 부탁관리는 거미집의 뒷문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일세. 거미집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 모든 상황을 관리 감독한 잔 관리자와 4번 수감자일 테니. 그럼 바로 거미집으로 가자는 거야? 자넨 이제 됐어. 부탁 좀 하지 파우스트. 느낌에 약간 좀 더 내키지 않는다는 톤으로 부탁 좀 하지 파우스트 이랬을 것 같긴 하다. 뭐 그러죠. 내 질문을 파우스트가 제대로 도격해주자 호에마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지금 즉시 난 일세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거든. 데려갈 사람?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호에마임은 안경을 고쳤으며 이렇게 말했다. 거미집에서 생판포로 키라 그자가 의식을 되찾았자네. 키라가 있났어. 자기의 머지한테 애절단 가로당한 키라가 있났어. 생존자. 호에마임의 안내를 따라 방문한 곳은 병실이라기보다 취조실에 가까워 보였지만 주변에 있는 기기는 하나하나 꽤 비싸 보였다. 시설이 좋아 보이네? 상부의 지시사항이었을 겁니다. 도시의 결손된 신체를 복원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당한 비용으로 하반신 전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복원하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했을 테죠. 이게 적당한 비용이면 대체 다른 방법은 어떤 식이길래? 알싸한 약품 냄새가 가득한 창문 하나 없는 방. 그 중앙에 놓인 침대에 걸터앉은 키라는 두 발을 흔들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 복부에 가로줄 생겼네. 몸 절반 베었던 것 치고는 수감자들의 시선으로 보았던 모습과 다른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정보 확인을 위해 생포했다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네요. 죽음할 만한 정보가 추려지지 않아 신문을 미루고 있었다네. 지금까지 거미집에서 발견된 문서나 물품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에 인력을 총동원 중이었지. 그럼 왜 온 건데?
어미집에서 지금까지 거주했던 자의 정보가 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말일세. 의도한 대로 자네를 쓰기로 상부와 이야기를 끝내두었지. TV도 없고 만화책도 없고 가져달라 해도 기분 나쁘게 찌려보다 쌩 까버리고, 그러다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것 같아? 키라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쏘아붙였지만 후에마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달라 하지 않았네. 쓴다고 했지. 뭐? 자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네를 통해 회사가 창출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세간에서 든 기대이익이라 하던가. 가치가 없었으면 자네는 진작 처분됐을 거야. 자네가 쓰고 있는 이 방의 하루 유지비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이라도 아까워할 위인들이라. 그러니 그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회사에서도 자네의 가치 추정을 재고하는 회의가 열리겠지. 뭐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진 않을 거야. 아마 처분하자는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한다네. 평소에도 호에마임의 말엔 날카로운 가시 같은 면이 있었지만 유독 키라에게 하는 말은 더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들렸다. 단물만 쪽 빨아먹고 죽일 거면서 협박은. 내가 너희 회사 놈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뭐가 좋다고 살려주겠나고. 회사 차원의 복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건 꽤 신기한 관점이군. 중지 같은 뒷골목 조직과 달리 회사는 되도록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네. 중지의 제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 그리고 중지의 큰형님에게 달려받은 전투 능력, 이 두 가지를 회사는 높게 평가했을 테죠. 쫀심도 없나봐. 자네는 제법 운이 좋아. 에? 갑자기 뭔 소리? 다른 회사였다면 지금처럼 협조를 구할 이유가 없었을 거란 말일세. 진작 금머리를 열어 그 안에 뇌를 꺼내 정보를 끄집어냈을 테니. 자백제부터 최면형 유도신문, 전기작업법, 뒤틀림이나 환상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뭐 이쪽에도 자네에게서 정보를 캐낼 방법은 무궁무진하더네. 그저 그런 후유증이 남는 야만적인 방법을 LC는 취의 향상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아무래도 취향이 같았으면 좋겠군. 아저씨 졸라 짜증나. 그건 비차 마찬가지일 테지. 보헤마임은 할 말을 마셨다는 듯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는 적당히 내리고 나와주게. 아무래도 오늘따라 나답지 않게. 아니 이 말도 꽤 우습군. 부탁하지 관리자. 이런 일은 나보다 자네들이 적격일 테니. 나에게 키라를 데리고 나올 것을 부탁하며 먼저 밖으로 나갔다. 죽은 연구원들의 장례를 지내자마자 마주하기엔 썩 좋은 인물은 아니었을지도. 그러면은 뭐라고 부탁해야. 고민한 사이 의외의 인물이 키라 앞으로 나섰다. 요시히데? 니놈 마티아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지. 그런 거 아니야. 날 피해서 배워봤자 치명상 못 줬을 테니까 나까지 배워서 머리를 노려봤던 거겠지. 그리고 아빠 말대로 가족끼리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속할 것도 없이 내던져진 중지가 가족을 운운하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습지 않나? 그건 내던져졌다고? 마티아스 그놈은 큰 형이지만 큰 형이 아니었다. 사고를 쳐서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해줘도 안에선 언젠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하는,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족 취급이었지. 그건 그놈의 자식이었던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저 바가지 머리도 갈취인 게 당연하지 않나? 같은 취미. 루시고는 설마 그대도 해결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돈키호테 입을 빠르게 손으로 막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고민이 길다는 거다. 죽을지 살지 선택이 어렵다면 내가 차라리 내가 단축해주지. 순협해라. 그게 싫다면 지금 바로 절이다. 그게 무슨 뜻인데? 순순히 협조하는 게 싫다면 지금 바로 머리를 절단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놈이 그렇게 좋아하는 의리놀이하기엔 절도 나쁘지 않을 테지. 왜 이렇게 구려. 몰라, 알았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설득이 됐네. 야, 협상은 역시 로슈. 멋있게 죽고 퇴장하는 해결사는 생각보다 별로 안 세. 진짜 센 해결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장하는 쪽이더라고. 그런데 요시히데, 너 그걸 왜 그렇게 줄여?
손절은 들어봤어도 머절은 처음 들어보네. 키라의 물음에 로션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담배를 질근 씹은 뿐이었다. 그런데 괜찮을까? 저자도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텐데. 그럴 리가. 시계, 문신도 절반 날아갔고 장부까지 뺏긴 놈이 중지의 가짜는 의리를 따르겠다고 덤빌 것 같나? 그리고 아니, 직접 듣는 게 낫겠지. 어이 마티아스, 그놈이 왜 죽었다 생각하지? 그건 당연히 아빠가 더 약했으니까. 아하, 뒷골목식 사고관. 하수, 저놈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 고수, 아빠가 약했으니까 죽은 거 아님? 하는 그 짤. 하, 그래, 그놈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키라는 불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순순히 침대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는 호에마임을 안으로 불렀다. 설득은 성공적이었나 보군. 날아오게 무기는 탁자 위에 뒀으니 위급한 상황에선 그걸 쓰게나. 뭐야, 이거 맞아? 무기가 안 뽑히는데? 아, 승인 없이 사용하지 못할 거야. 장비 코드를 조금 만져놨거든. 자, 그럼 바로 거미집으로 가지. 기다리는 동안 디모는 이미 가동시켜 주었다네. 널따름한 표정으로 뒤따르는 키라와 함께 우리는 거미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거 그 PV에 나온 노래인데 되게 좋아가지고 듣고 싶다 생각했는데 여기 배경음이구나. 웨이페어러. 전투는 의외로 홍로 빼곤 다 들어갈 수 있네요. 미의 출진으로군. 어떤 걸 들고 갈까 잠깐 고민을 해봤거든요. 약상이 거기 있고 그래고로 편성이 안 되고 그래 편성이 안 된다라. 오랜만에 엔사 덱이나 들고 갈까? 가봅시다. 전시 준비. 소재가 준비됐어? 손맛이 뭔 고래. 밧줄. 나를 점 찍었다면 뭐 이렇게만 격에 봐도 맞는 조언도 충분하려나? 함께 준비하도록. 편성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말뚝을 쑤셔 넣어주죠. 그래도 얘는 가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만 합시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며칠 만에 다시 방문한 거미집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라 보였다. 텅 비어있는 싸늘한 분위기와 끝없이 이어진 공간들은 여전했지만 칼리스토가 설치한 작품들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뒷문 곳곳에는 생소한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저자들은 누구인 겐가? W가 있네요. 글쎄 수상한 놈이 늘었군. 우리가 경계의 기색을 내비치자 호에마임이 앞으로 나서서 특이한 복장을 한 자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아무래도 상황안의 소개가 필요하겠군. 애종 허미지 뒷문 조사에 협력해줄 웨이페어러 컴퍼니 앨런 팀장. 웨이페어러 컴퍼니? 림버스 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포탈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신생 W사란 이름으로 언급드린 적이 있었을 테죠. 어허. 그러니까 그 정기 검진 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쪽이네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땐 림버스 컴퍼니를 신생 엘사라 부르곤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비슷하다 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군요. 아, W사를 새롭게 노리고 있다는 거기구나. 바라보는 곳이라는 건 아마도 날개를 말하는 것 같다. 구엘사님이 몰락했고 W사는 몰락하는 중이라 했으니
저건 본사에서 현장 업무 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LCDB 부서의 관리자와 수감자들이라네. 원래는 이보다 수가 좀 더 많지만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 일엔 소수만 참여할 예정이지.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부서들은 대체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편이니까요. 이 정도 인원을 지원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 좋은 태도로 답한 앨런이라는 자는 이내 무거워 보이는 헬멧을 벗고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개통사팀장 앨런이랍니다. 반갑습니다. 퍼스트가 내 말을 옮기려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내 째깍거림에 별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아니면 정해진 말을 늘어놓으려는 듯 묘하게 이상한 호흡으로 다음 말을 늘어놓았다. 림버스사의 단테씨와 버스부서의 성과에 관해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뒤틀림 해결을 미끼로 내걸고 자사 상품을 판매해 T사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셨다고? 제가요? 대외적으로 뒤틀림을 해결해준다고 했었지. 근데 저 상품은 뭐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번 업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통역 담당자 분이신가요? 그럼 차후에 답변을 들을 일이 있다면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버스턴 통역 담당자라는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앨런이 호에마인과 이야기하는 사이 슬쩍 내 옆으로 와 아까 전 물음에 답해주었다. 모노리스 판매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사 대표인 허버트 씨의 요청으로 그 공로가 저희 LCB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구나. 협의사항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뒷문 너머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움을 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알고 계신 뒷문 연결 지점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런의 말이 끝나자 호에마임의 눈치를 주듯 키라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불만스러운 듯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면서도 키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이나마 입 밖으로 꺼냈다. 의치삼촌방은 나도 잘 몰라. 그나마 저문이랑 저문에 알비나가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서 파밍하러 가는 건 본 적 있는데. 파밍? 그 재료 찾으러 갔다고? 그렇군요. 그럼 재료를 한다면? 사람 장기 같은 거 잔뜩 들고 오는 거 본 적 있다는 거야. 아마 어디 뒷골목이랑 연결되어 있겠지. 뒷골목...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까? 짱나니까 더 캐묻지 마. 뭔데? 그거 말곤 진짜 모르거든? 앨런이 굳은 표정으로 잠시 키라를 빤히 쳐다보나 싶더니 어느새 주먹이 뻗어 있었고 거기 맞은 키라의 고개가 팩 꺾여 있었다. 가뿐히 피할 줄 알았던 키라는 아무런 예상을 못했는지 놀라서 동그랗게 커진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다. 아니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분명 주먹이 뻗어지고 닿기까지 과정이 어딘가 이상했는데 방금 쳤냐? 갑자기 이게 뭔... 예상치 못한 앨런의 행동에 키라가 당황하는 사이 돈키호테가 서늘한 어조로 경고하듯 입을 열었다. 그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 겐가. 동행 중에 덜 자란 애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칭얼대길래 이 정도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귀사의 자선을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앨런 팀장, 자네 회사에서는 그런 행동에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네. 그러니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오늘 예정된 협력 일정이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군. 실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죠. 순순히 물러난 앨런과 달리 키라는 호에마임의 대처에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시비는 저쪽이 털었는데 한 대 맞고 끝내라 이거야? 짜증나게.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할 뿐 다행히 앨런에게 덤벼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아까 그 이상한 주먹 그건 뭐였던 걸까? 통상적인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웨이페어러사가 취급하는 모종의 기술 중 하나일 테죠. 다시 업무로 돌아가지. 수감자 로슈, 자네가 알고 있는 정보도 앨런 팀장에게 알려주게. 저 문은 약지의 보호구역과 이어질 거다. 왼쪽에 있는 문 두 개는 왜인지 핏물로 X자가 칠해져 있던 것 같다만 어디로 이어진진 R업이다. 기억이 흐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군. 이걸로도 괜찮은가? 인식할 수 있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웨이페어러사의 지도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었을 때 인식 밖의 위험한 공간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니까요. 그럼 연결 확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문부터 시험하시나요? 수감자 로씨가 말한 문부터 열어보는 걸로 하겠네.
뭐야 안 믿긴다 이거야? 이럴 거면 왜 데려왔대? 이죽거리는 키라를 뒤로 하고 앨런은 문에 이런저런 장치를 설치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색 문이 열렸다. 그럼 들어가지. 호이마 인구도 같이 들어가는 겐가? 업무 방식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 같아. 이번만 동행할 걸세. 좋아, 들어가자. 오, 동물 전시회 같은 건가? 밝은 조명의 수감자들이 눈을 찌푸리는 사이에 먼저 둘러본 주변은 온통 모형인지 박제인지 모를 동물들로 가득했다. 무언가를 전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잡음 하나 없이 조용해서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그 고야말 깬 것은 의외로 돈키호테가 아니었다. 와씨 스케일 미쳤네. 이거 저 지난번 에이트 협회 대호수 특집편 잡지에 나온 그 고래잖아. 병실에서부터 기죽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던 키라가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탄성을 찔렀다. 실물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이런 걸 쪽빛 노예는 작살 한 방으로 잡는다 이거지? 대우수의 고래구나? 우리가 마주친 적이 없는 개체인 것 같긴 하지만 특이점을 통해 유전자가 조작된 생물부터 외곽에서 볼 수 있는 괴물까지도 보이는군요. 생생하네.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살아있지는 겠냐고. 뭐 어찌 삼촌이 말했던 걸 생각하면 살아있는 걸 저렇게 모아놓는 약지 동물원도 있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죽어서. 그래도 웅장한 간지가 있어서 보는 맛은 있네. 키라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에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뿔을 가진 동물에게 새삼스레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런 호들갑을 떨 사람이 한 명 부족한 기분이 드는데. 돈키호테? 최폐주 가문 제2권속의 눈이 왜 여기에? 혈기의 눈이라는 돈키호테의 말에 거대한 고래의 반대편을 살펴보았다. 그곳에서 돈키호테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적색의 눈을 시작으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손이나 뼈 같은 것이 몇 가지 전시되어 있었다. 갤러리. 야수파의 갤러리다. 그것도 마에스트로의 작업실과 경매장이 있는 메인 스튜디오로 보이는군. 앨런 팀장, 곧 나갈 테니 배제 절차를 준비해주게나. 호에마임의 다급한 무전이 끝나기도 전 멀지 않은 곳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여럿 울리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우리를 빤히 바라보는 기이한 동물 탈을 쓴 자들이 보였다. 아빠랑 비슷한 느낌? 이런 미친 누가 봐도 지금 클리어할 수 있는 보스가 아니잖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돌아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네. 이 문은 거미줄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 보안 시스템을 이 문에 설치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 문을 열고 쫓아올 가능성이 있다네. 바깥에서 배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경계의 기색을 내비치는 사이 특이한 뼈가면을 쓰고 있는 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 목소리에 흥미로움과 반가움이 절반치 섞여 있었다. 그 문에서 네가 찾아왔다는 건 거미집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나. 집 나간 새끼 거미를 갤러리에서 다 보던가. 이게 몇 년 만이지? 니놈 누구지? 그래 못 알아볼 수 있겠군. 외부 강사로 거미집에 들락거릴 땐 다른 짐승 늑대였었나? 그때는 한창 사냥감을 산채로 뜯어먹는 격한 야성과 깊게 올리는 그 맹렬한 하울링에 몰입했었지. 알 것도 같군. 원색의 강렬함과 생물의 강점을 알려준답시고 3시간을 떠들던 마에스트로놈 분우하였던가. 닭의 새끼가 봉이 되진 않는다던데 또 그렇지만은 않군. 니아비와 달리 머리는 까마귀만큼이나 총명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 착각하지 마라. 이놈이 알려준 살갗과 내장의 감촉이 괜 얘라서 기억할 뿐이다. 언뜻 마에스트로와의 덤덤하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슈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대화를 길게 끌고 있는 중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폐쇄 절차라는 건 아직이야? 포에마 인군 아직 그 폐쇄 절차는 동족이 눈을 본 탓인지 내내 말없이 약지 조직원들을 노려보던 돈키호테가 담담하게 내 말을 통역했다. 안타깝게도 폐쇄 절차에 속던 내가 아니라 앨런 과장에게 달려있다네. 시간 소요가 많은 작업이니 그리 빨리 마무리되진 않겠지. 이번이야말로 A안을 테스트해볼 철호의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A안? 돈키호테 씨가 신발을 벗는 안건이라면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는지 파우스트의 말엔 호에마임이 뭐하라 반박하려 했지만 또 파우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본 호에마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 가능성을 믿어보는 건 좋아하는 편이네만 모르겠군. 그 말대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영역이잖나. 두 사람의 시선 끝에 로시의 검 아라야시키가 있었다. 보채지 않아도 할 생각이었다. 마에스트로가 맞이할 생의 끝이 다른 죽음과는 어떻게 다를지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으니 이대로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건 안 되겠지? 네, 이곳에 있는 전원이 약재에겐 흥미로운 소치일 테니까요. 제 발로 찾아온 영광과 재료를 그대로 돌려보낼 리는 없겠죠. 파우스터 호에마임 두 명의 천재와 아라야시키를 다룰 수 있는 로시오, 고위권속 혈기인 돈키호테, 그리고 머리에 황금가지가 들어있는 나까지. 그중 몇 가지를 저절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령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우리를 쉽게 보내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 괜찮겠어 로시오? 괜은 중요하지 않다 시길. 저놈을 내행이라 생각하고 그래 저택에서 하던 대로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 그게 최선이겠지. 로슈가 던지지 건넨 말의 뜻은 명확하다. 황금가지 공명으로 힘을 동등하게 만든 뒤에 기습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라. 아라야시키로 뵐 수만 있다면 승산까지 몰라도 도망칠 시간은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애청에 전시된 것들은 대부분 스튜던트나 도슨트의 범작이지만 개중엔 수작이라 부를 것들도 섞여있지. 하물며 이곳은 야수파의 갤러리이지 않나의 에밀 분우아의 갤러리다. 그러니 되도록 정숙히 데려가고 싶었다만 아쉽게 됐군. 그래도 아라야시키의 주인이 없어진 그 고유유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감수할 만한 대가겠지. 해볼 테면. 힘차게 검을 빼어들려는 로시 얼굴에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이 떠오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거미집이 아라야시키에 걸어둔 자물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왜 검이 뽑히지 않는 거지? 그건 의외로군. 그 용으로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은 거짓이었나? 마에스트로가 가볍게 휘두른 팔에 로슈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났다. 상처는 기껏해야 긁힌 정도로 보였지만 마에스트로는 실험이라도 해본 것처럼 로슈의 팔과 자신의 팔에 묻은 피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눈치챘나? 오늘 봤을 때부터 긴가민가 했지. 과메집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요 시대에 뱀의 강점이 뭐라 생각하냐? 뜬금없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지. 스튜던트들에게 뱀의 강점을 꼽으라면 매번 독이나 미끈한 비늘 같은 뻔한 대답만 돌아오는데 이게 참 섭섭하다군. 어떤 확신을 가진 것처럼 마에스트로는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 걸어오더니 현장에서 내려온 게이지의 실, 아니 실이라긴 어딘가 기분 나쁜 무언가를 잡아당겼다. 나는 개인적으로 뱀의 턱과 척추가 좋아. 사슬처럼 이어져 맞물리는 유연한 척추와 사냥감을 한 입에 삼키기 위해 뼈가 아닌 인대로 연결된 턱에서 느껴지는 그 구조적인 우수함이 좋다고 말하는 편이 좋겠고, 그저 약지 휘감긴 세 바퀴의 반지가 서늘하게 반짝인 것과 동시에 벽면과 천장에서 살과 뼈가 조립되는 듯한 무수한 소리가 울린다. 저게 도대체 무엇이던가? 그렇기에 괜찮은 소재들을 한 입에 삼키기엔 뱀으로 만든 작품만 한 게 없을 것 같지 않나? 뱀처럼 긴 괴물의 몸통에 마이스로는 자신의 팔을 꽂아넣었다. 거미집 아비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아니 더 날카롭고 절제되지 않은 위압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이 작품을 외부인에게 보이는 건 처음이니까. 호에마임, 폐쇄조처는 아직인가요? 1분 정도 남았으니 좀 비켜보게. 급하게 내지른 호에마임의 에고 장비는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그의 손에 튕겨나갔고, 다급히 수감자들에게 인격을 더 씌우려던 순간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던 짐승팔이 멈춰섰다. 그 공격을 막아선 것은 칼날이 뽑히지도 않은 검을 양손에 쥔 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키라였다. 키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마음의 변화라도 생긴 걸까? 짜증나 이러려던 거 아니었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키라의 표정은 실수했다는 듯한 낭패감이 설려 있었으니까. 정지 소속이 아닌데도 그 정도로 문신을 덧그렸다는 건 마티우스가 새로 키운다는 새끼요 여러분 그래. 왜 앞을 막았지? 나도 졸라 지금 졸라 후회하고 있는 중이거든. 아이씨 분명 버리고 튈 텐데 내가 왜 살기를 어중간하게 이겨낸 탓에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나. 훈련 상태에 따라 훈련 상태에 따라 행동 심리도 컨트롤될 수 있나 보군. 이건 의외의 데이터를 얻었네. 시끄러. 그딴 개소리 할 시간에 빨리 무기 보안이나 풀라고. 이미 승이 나고 대기 중이네. 지금 팍항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리의 검이 검집에서 뽑혀 나왔고 일하는 그 반동으로 순식간에 뒤로 물러났다. 물론 팔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진 마에스트로가 다시 짐승팔을 휘둘렀지만 아직 준비도 끝나지 못한 자를 해치려는 것은 불이 찰보시게 유수 해결사들이 보여왔던 멋있는 모습이라는 건 바로 이런. 빈틈으로 파고든 돈키호테가 온 힘을 다해 짐승팔의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쳐냈다. 당연하게도 마에스트로의 힘을 견디지 못한 돈키호테는 순식간에 곤죽이 되어 문에 처박혔다. 완료됐습니다. 모두 나오신 대로 닫겠습니다. 다들 문 안으로 들어가게. 3번 수감자였던 것은 바우스트 자네가 챙기게나. 바우스트와 돈키호테가 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이로 달려든 스튜던트에게 발목이 잡힌 키라는 체념한 듯 허탈하게 웃고 있었다. 이럴 것 같아서 안 나대려고 했던 건데. 지금 키라를 데리고 돌아가려면 꽤 많은 약초 조직원이 문 너머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키라는 당연히 그 판단의 결과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 여기는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멍청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가기는 왜 튀어? 뭘 멍 때리고 있나. 저래도 빨리. 내가 들어가면 애들도 쏠라. 말더만 또 가로로 썰리고 싶은 건가? 나중에 내 탓되기만 해봐라. 키라는 한 번 더 휘둘러지는 마에스트로의 팔을 간신히 튕겨내고 온 힘을 다해 문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이 제법 많은 약지 스튜던트들이 먼저 들어간 수감자들을 쫓아 문으로 들어갔지만 통로 폐쇄, 강문의 연결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에스트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뒷문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바가지 머리, 팔은 쓸 수 있나? 쓸 수 있어. 그렇다는군. 키라는 충분한 전력이 되어줄 테지만 넘어온 조직원의 수가 제법 많다. 지금 있는 수감자들만으로 전투를 치르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테지. 그렇다면 얘들아, 지금 다들 지금 문제 없지? 수감자들에게 말을 걸자 호에매매 무전기로 수감자들의 목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네? 뭐 괜찮긴 한데요. 문제 없습니다, 관리자님. 이 모티스 관리자님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 잠깐, 나 이것만 맞아. 전부 이곳으로 모여라. 집합. 찌깍 비상. 늦으면 내피랑 먼저 갈 거야. 또 불안전한 거 또 썼네 이거. 바이올렛 메이크 슬랩. 잘 잘한다. 이런 약지 내절이다. 놀라운 한방이네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당장에 나쁘게 가지는 않네요. 약지라기엔 선장님이 토끼 있긴 하니까 우와. 좀 다르긴 한데 카름도 깜짝. 엔서도 있고. 대성공이야. 칼은 신나. 노래 부를까? 아무튼 이겨요 싱클레어. 승객이 딱콩 한 번 먹였어. 이 정도쯤은 방금 전투는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고래도 거뜬히 잡을 것 같은 투지였는데요.
그러게요. 아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보여드려야겠군요. 웬만해 예술을. 오케이, 버스트 예열 완료. 우와. 칼음도 깜짝. 문제는 이쪽인가? 짜증나게. 오야. 글쎄, 가져가요. 아, 글쎄, 가져가요. 이건 것들 동료들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관없지? 관리자님. 의외로 그냥 중지로 되어 있네. 아이씨, 짜증나게. 저희 뼈 이제야 충분했네요. 오케이, 버스트 잘한다. 1타 2피 맞지? 하룬 수담해줄게.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이번 거 타레열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취향이라서 좋다. 무난히 이겼어요. 첫 번째 문에서부터 예측을 상회하는 결과였군요. 돼지인 줄 알았네 진짜. 이런 일이 많진 않을 걸세. 운이 나빴어. 그러게 내 말만 믿고 딴 문 갔으면 처음부터 힘 뺄 일 없었던 거 아니야? 안 믿어줄 거면 왜 불렀대? 진짜 모르겠네. 결국 모두 열어봤을 테니 거거가 뭔데?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지.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줄이냐니까? 그게 그거 정도로 줄이면 되잖아. 그건 그다. 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긴 하지만 사망률이 꽤 높아서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천문 검사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15% 미만이니 결과적으로 완벽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길에게 보였던 과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앨런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낱말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그 야수파란 저들 문이 폐쇄됐으니까 여기로 다시 오진 못하겠지? 그건 확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복도와 뒷문은 원래 약지의 여경이다 시계. 더군다나 야스파 그 짐승놈들은 오래도록 명주를 이어온 전통성 있는 파벌이지. 역사가 오래된 파벌이라면 시작점과 도착점을 알고 있는 뒷문의 수도 많겠군요. 앨런이 로시의 말을 보충하듯 이었다. 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회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적은 저희는 그들의 침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울 테죠. 뭐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감히 집으로 몰려오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 본다네. 왜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마에스트로라는 잠만 봐도 거미집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확실한 정보를 아는 상태는 아니었지.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걸세. 고민이라면? 거미집이 지금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 뒷문 너머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진 않을지, 뭐 그런 고민들이겠죠. 그 전에 거미집과 이어진 뒷문에 대한 모든 작업을 끝마치면 침입 자체도 보안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업무였네. 그건 그렇고 어째서 검이 뽑히지 않은 거지? 검집이 바뀐 탓인가? 로슈가 불쾌하다는 말투로 슬쩍 검집을 들어올리는 순간 작은 진동과 함께 검이 짧게 움찔거렸다. 방금 그거 본인만 본 것은 아닌 것 같네만?
와씨 나도 봤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마치 오라는 듯이 움직인 그 검을 본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루슈는 검을 빤히 쳐다보다 뒷문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혹시 검집을 보고 아라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떠오르는 걸려나? 루슈 혹시 소인가? 아니 마검이나 요도일 수도 있나? 어느 쪽이지? 아마 셋도 아닐 거라 생각해. 이참에 검을 다시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고 앨런 팀장 잠시 자리 좀 비우지. 방금 습격으로 망가진 기계들이 있어서 수리돼야 하고 이외에도 할 일은 이것저것 많습니다. 다녀오시죠. 그럼 다시 본사 연구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네. 이곳에도 꽤 쓸만한 시설이 있으니. 거미집에도 시설이 있다. 완전히 그냥 거미집은 이기의 림보스 컴퍼니가 완전히 먹으려는 심산인 것 같아 보여요. 신기하구만. 지는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 인정받은 3가지 작품을 뜻하죠. 비록 지금 제 작품이 만인의 신금을 울리지는 못하더라도 딜량 이렇게 높았다고? 여전히 반지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유물과 표지. 호에마임이 데려온 곳은 온갖 전선들과 모니터 그리고 어려운 기호와 도형들로 가득 차있는 연구시설 같은 공간이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곳은 거미집 태우기 작전 이후 림버스 컴퍼니가 넘어 구축한 전초기지입니다. 당시엔 없었던 공간이죠. 뒷문에 추가 조사와 작전 당시 발행한 특이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되었군요. 특이 현상? 이를테면 11번 수감자의 표지 등장과 미래 가능성이 실체되는 현상에 대한 공간적 연관성 분석과 같은 연구 주제를 예시로 들 수 있겠군요. 아하.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싱클레어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연구자들이 보였다. 아까 반강제로 싱클레어를 데려가던 사람들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옆에 그걸 구경하거나 혹은 하던 일 마치고 싫어하는 수감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호에마인 검사는 얼마나 걸리죠? 다행히 싱클레어 군의 생체 검사가 끝난 터라 분석기를 바로 쓸 수는 있을 걸세. 뭐 그렇다면 늦어도 1시간쯤 아니겠나? 1시간이라는 말에 검이 좌우로 또 흔들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움직임이 마치 내겐 아이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움직이는군. 로슈 군전에도 따라오게 경과를 지켜보고 싶을 테니. 그러지. 로슈와 호에마임은 바로 검사를 시작하려는지 한쪽으로 사라졌다. 그럼 싱클레어를 어라라. 온갖 질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싱클레어에게 다가갔는데 기둥 뒤에 가려졌던 의외의 인물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그건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큼지막한 종이를 등 뒤에 붙이고 있는 베스파였다. 간식 도둑? 아, 관리자님. 이 멀대 아저씨 카론 거 간식 다 먹어치웠어. 죄송합니다. 무언가 착오가. 베르 혼내줘. 특색 혼내는 거 볼 수 있나? 잘못을 따질 만한 일도 아니거니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가론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길 바라지. 이 이후에 내 처지가 꽤 고달파지니까. 이게 가론 왕삐진 모드야. 앞으로 반나절 카론 말 안해. 슈퍼 패스 비터 캔디를 쓰지. 비빕 모드 해제. 이런 부탁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제 등 뒤에 이 종이는 떼어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곤란합니다. 카론 이번만 용서해. 다음엔 국물도 없어. 다음엔 그 라디오 채널 못 듣게 하는 게 낫겠군. 베르길리우스는 간식 도둑이라 적혀있는 종이를 떼어내는 카론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가짜는 일에 얼마 남지 않은 내 사탕 발린 권한을 쓴 것이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모쪼록 기억에 남겨두길 바라지. 감사합니다. 에스파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도 이미 다른 접시에 담겨있던 다른 음식을 입에 물고 있었다. 자, 잠깐만, 그거 좀 이따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편식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입을 멈춰야지. 내가 지금 저것도 없네, 저 배를. 로지온 로마노비치. 회사에서 수감자 개인별로 산정된 부식 비용의 절반을 네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만 구태여 LC 부서 간식까지 차지하고 싶나? 아니, 그거는 다 동의를 받고 간 거라고.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 대사를 여러 데다 쓰지 마. 오늘따라 베르길리우스의 미간주름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인다. 무한한 간식의 굴레에 빼내줄 겸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볼 겸 베르길리우스 옆으로 다가가 째까기기로 했다. 싱클레어 표지에 대해선 뭔가 나온 게 있어? 탄테가 표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묻고 있네요. 연구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없더군요. 애초부터 표지라는 것의 존재는 인정되어 있기만 할 뿐 관리자님과 싱클레어 씨를 제외하면 이곳에 누구도 표지를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요.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허스트의 말대로 싱클레어를 제외한 수감자들은 표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건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 소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표지를 볼 수 없다고도 했었고, 차라리 이 표지를 가진 자가 더 존재하면 비교하며 연구 결과를 좁힐 수도 있었겠지만 기록을 보니 대조할 만한 연구 사료가 없어 전투 당시 공간과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예외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을 뿐인 걸로 보이네요. 표지를 가진 자라면 데미안이나 그 산손 같은,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 싱글처럼 갑자기 엄청 센 미래의 자기를 끌고 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설마 소냐도 로저의 낯빛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야기를 끊는 편이 좋겠지? 아, 그건 아닐 거야. 그때 이스마일이랑 파우스트를 통해 보고를 들었던 이야기대로면. 네, 그때 이 미래의 싱클레어 씨는 표지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 하셨거든요. 어쩌면 데미안 그자가 그 빛나는 고리를 엄청 많이 두른 거나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힘을 쓴 산손이라는 자의 힘이 그런 걸지도요. 그래, 그런 걸지, 그랬을지도 모르겠군.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이야기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미리 겁먹을 필요 또한 없겠죠.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오만 연구자들은 싱클레어 군이 남긴 흔적을 통해 가설 하나를 수립하는 중인 것 같소. 아, 그 뭐냐, 표지가 특이점일 수도 있다, 뭔가 있던 거? 정확히는 표지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특이점이나 유물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었다. 다만 싱클레어에게서도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기에 수립한 가설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끌려간 싱클레어한테서도 뭔가 나온 게 없었구나.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절 보내주신 건가요, 관리자님? 그게 농담이에요. 분위기에 타서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싱클레어라면 상상도 못할 농담인데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것만 같기도 하다. 좋은 변화 같긴 한데 뭔가 안 좋은 일 없었지? 저도 혹시나 해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피 좀 뽑고 피부 샘플 약간 뜯어간 정도? 전기 자극을 주면 문양이 올라오는지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걸 몇 개 했어요. 전투 당시 기억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오라던가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꼈던 감각을 기록하라라던가.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소. 네, 아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파우스트 씨가 말씀하시기론 그 순간의 기억들은 미래의 저만 가지고 있을 테니. 그럼 미래에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이라면 저도 기억이 나야 뭐가 먼저가 되는 거죠? 패러독스구려. 이런 경우에는 그 싱클레어 씨 또한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미래가 분기로 인해 무한히 분화한다면 그 정보가 가로보다 작게 흩어져 지금의 내게 거꾸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론인 건가?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또 지들만 하는 어려운 소리 하기는. 야, 근데 기억이 날아갔어도 결국 얘 몸에서 튀어나온 거잖아.
그럼 뭔가 경험이나 요령 같은 게 몸에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때 했던 걸 지금도 할 수 있다던가. 했던 거요? 뭐 듣자니까 거하게 한따까리 했더만 그 고주망태 할범한테 배운 것도 썼다며? 그뿐인가요? 그 망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쓰시던데요? 어? 그 빛나는 동그란 거? 네, 그 빛나는 동그란 걸 감으시더라니까요. 2개나. 제가 그 빛나는 동그란 걸요?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빛나게 동그란 게 정확히 뭐였는지 아는 사람? 신체 강화 기술 같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 번쩍거리는 오라를 두면 엄청 튼튼해진다는 거야. 나도 알지. 뭐 손가락에서 전수되는 기술이나 장비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그 시커먼 토끼대장이나 뇌행그놈도 그렇고 여기서 만난 아비란 작자들도 그렇고 다 손가락 출신이었잖아. 그렇다기엔 LCD에 속해 있던 자들도 이들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베르길리스 씨도 썼고요. 그럼 엄청 강한 놈들만 쓸 수 있는 고급 기술인가. 수감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베르길리스 베스파에게 향했다. 저도 팀장님을 통해 배웠을 뿐 감각적으로 신을 이해하고 있지만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몇 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소문이요? 고등급 해결사나 협회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돌던 소문이었습니다. 값비싼 유지 비용 없이도 신체를 강화할 수 있는 신이란 힘이 있다고. 해결사들 사이에서 말인 겐가? 예, 요령이라 부를 만한 것도 소문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긴 이번 픽시 매거진 특전 영상에 나온 특급 루키 코너에 나온 해결사도 열라 멋있게 망 하나 들었다니까.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본인은 본 적이 없네만. 픽스 매거진 최신에 분명 나왔는데 맨 뒤쪽에 붙어있는 테이프 못 본 거 아니야? 테이프? 그것이 왜 피군에게 돌아가지 못한 지 어연별주가 흘러 최신호는커녕 지나다도 보지 못했다네. 이렇게 원통할 수가. 돌아가면 반드시 밀려있던 해결사들의 멋진 몸을 밤새서라도. 돈키호테가 주물에 있는 사이 오티스가 불신가능한 표정으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신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높은 수준의 신체 강화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한다면 모든 힘에는 그에 준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만한 신체 강화에 아무런 대가가 없진 않았을 텐데 그 힘은 감정과 마음을 통해 발현되는 탓에 강화 시술과 달리 일정한 출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쓰는 방식에 따라 너희들이 사용하는 에고와 비슷한 수준의 대가 또한 치르고 있지. 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구려. 원하신다면 요령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강자만 쓸 수 있는 기술처럼 보였다면 우리 수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깊게 연구하고 계십니다만 듣기론 아마도 육체 강함은 신을 배우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 작살의 말대로 요령을 알면 대체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힘인 건 사실이다. 노란 작살이라 불리자마자 베스파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노란 작살? 괜찮은 것 같은데 노랗고 작살도 쓰고. 비약하자면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수감자 이상도 배울 수 있을 만큼 어찌 본인이 비교 대상인 것이오. 아무래도 꼴찌졌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 너희가 수감자로서 계약에 묶여있는 동안은 그 힘을 다루는 건 어려울 거다. 몇몇 인격들을 더 씌우거나 어마어마한 예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이지. 아깝네 그건. 저기 그럼 나는 배울 수 있는 거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가만히 듣고 있던 키라가 손을 들어 물어보았다. 그러고 보니 중잡이 그자는 신이야 망을 쓰지 않았지? 아빠는 그런 거 없지도 충분히 강하다면서 안 가르쳐줬거든.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라 가르쳐줄 수 없었던 걸 테죠. 자신의 죄를 한 번도 돌아본 적 없을 그 쓰레기는 아마 그 힘을 이해조차 못했을 겁니다. 베스파에게 손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돌아오는 대답이 대체로 증오가 섞여있다. 키라도 그걸 알기 때문인지 아니면 베스파가 한 말에 마땅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만과 슬픔이 혼자인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런 기준에서 되나 안 되나로 답하자면
높은 확률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군. 이 회사가 너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을 때 이야기일 테지만 알고 있다니까. 아직 너는 처분 보류 대상일 뿐 뭣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선 아군보다 적에 가깝고 관리자와 수감자들이 유하게 대해준다고 주제를 까먹지는 말도록. 자칫하다 선을 넘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건 너일 테니까. 베르길리스의 말에 틀린 점은 없었다. 기라는 거미집의 일원으로서 LC 연구원들의 여럿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우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여럿 만들어 주었다. 그저 당장은 함께 일하는 것에 큰 유감이 없을 뿐. 생각이 많아진 듯한 키라를 뒤로하고 수감자들이 저마다 간식이나 LC에서 있었던 일을 대화로 하는 사이 검사가 끝났다네. 뭐 나같이 들어도 상관없을 테지. 검사를 마친 호에마인과 로슈가 돌아왔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호에잉 박사님? 렌케첸? 연 2년이라고 읽어야 되는 건가 이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고소드라는 가설은 들렸다네. 의지가 있는 건 검 쪽이 아니라 검집이더군. 꽤나 역설적인 형태로 주저대내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편이 좋을 테지. 에고소드가 아니었나. 로시의 불만 섞인 한마디에 검집이 화내듯 떨리기 시작했다. 왠지 그 의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않을 것만 같다.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제 불현듯 희망적인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자아가 남아있다면 자아 주인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 상태를 죽었다고 규정할 수도 없는 단계일 테니. 되살릴 수 있는지 물어봤나 보군. 뭐 생존이라는 상태를 고정하고 이전의 육체를 수복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영역이라 한들 현재의 기술과 환경에서 가능성이 영에 수렴할 거라네.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작은 수치에 기다려가는 편향이 있다지만 자네들은 이런 상태를 보통 불가능하다 말하지 않던가? 관리자들한테 당장 불가능한 것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구나. 그래도 수감자 로시의 기억을 보고 날 실마리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것도 결국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이네만. 그래도 자네들이 항상 당장 초점을 맞추기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야. 그러면 그래, 역시 검집의 데이터를 좀 더 조사해주는 게 낫겠어. 이 임무는 앨런 팀장과 진행해주게. 이후 임무는 앨런 팀장과 진행해주게. 아직 약지방이 있을 테니 그쪽으로 가보고. 그럼 오에마임은 입 밖으로 더 말을 꺼내면 생각한 이론이 도망이라도 갈 것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갈 사람이 있어? 간식을 보면 이쪽에 관심 훔쳐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공에 포커스를 하며 이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감자들을 바라보았다. 어딜 가는 것이오? 미안, 너희는 직접 우리 쪽에 왔던 게 아니었지? 지금 뒷문이 각각 어디로 통하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 파우스트랑 돈키호테 그리고 로슈랑 같이. 키라도 같이. 포로와 함께 말씀이십니까? 지금 나 말하고 있던 거야? 뭐 나도 같이라고 했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라도 니놈 때문에 관리자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테니. 네. 입을 삐죽대며 오티스에게 빈정되긴 했지만 어떤지 키라의 표정은 그리 불쾌해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아까 전만 해도 약지 갤러리랑 이어져서 큰일 날 뻔했거든. 그러자 오티스와 히스클리프가 손을 번쩍 들었다.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리자님. 오티스라면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 제 중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군요. 이 오티스,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포로를 데리고 다니실 관리자님의 걱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휘하에 고작 서너 명의 인원을 데리고 다니시다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대로 보냈다가 관리자님의 아내가 걱정되어 다른 일을. 알겠어. 더 말 안 해줘도 괜찮아. 부를 때 픽하고 쓰러지는 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냥 옆에 따라다니면서 직접 싸우는 게 마음 편하지. 그럼 뭐 저까진 필요하진 않겠네요. 정말 위험해지면 아까처럼 불러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돕고 있는 연구가 있어. 마무리한 뒤에 걸음하겠어. 난 가도 별도 만들 것 같아서 이번엔 패스할게. 관리자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쉬어도 괜찮아. 더 위험해지면 또 부를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우선 앨런 팀장을 다시 만나보도록 할까? 생각보다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또 몇 번 끊어야겠다.